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입니다. 즉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하던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등등에 대해서 4단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방역 기준을 현실화해서 지금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김부겸 총리는 일단 큰 내용, 개괄적인 내용만 말했고 시청자분들은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의 설명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어찌 된다는 얘기야?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나눠졌었는데요. 이 부분이 4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지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네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 시설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3단계, 건역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 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 밤 10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최고 단계죠.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은 2명까지로 제한이 되고 영업시설 모두 22시, 밤 10시까지로 시간이 제한이 되는데요. 이렇게 바뀐 지침에 따라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 말은 다음 달부터는 당장 모든 제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다음 달 14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정작 2단계의 지침대로 8인 모임까지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과 같은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풀리는데 우리는 수도권이니까 어떻게 되고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2주간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요. 그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인원 제한 없이 7월 1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나옵니다. 네. 만약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피서지로 꼽히는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당장 7월 1일부터? 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비수도권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 이전에 수도권의 경우처럼 2주 정도 완화된 이행 기간을 둘지 여부는 검토를 해서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기는 푸는데 다소 완충 작용, 완충 기간 또는 그런 걸 지금 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희 집은 직계가족 다 합치면 대가족이어서 20명 넘어요. 그래도 그러면 한꺼번에 한 식당에서 잔치 모일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거리두기 1, 2단계의 경우에는 이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서 3단계로 이 단계가 격상이 되고 나면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3단계 즉 1,000명까지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면 3단계 되면 다시 직계가족도 4명까지 모이는 즉 다시 우리 사회가 또 숨쉬기 어려운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당장 비수도권부터는 숨통이 확 튀는 거잖아요. 자, 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과연 상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시민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인원이 적고 시간도 짧아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학생들 좀 많이 오고 또 늦게까지 장사하게 되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분, 6분 와도 따로 앉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나가시는 편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출 증대가 좀 있지 않을까.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일단 상인분들,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일단 기대감은 커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보다 먼저 지난주 제가 이제 신문 보니까 지난주부터 광주에서는 뭔가 시범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이미 지난 18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유흥시설 6종, 노래 연습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8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야, 저 잔의 개수만 봐도 딱 지금 8명 모였다는 걸 그렇습니다. 알 수가 있네요. 즉 네. 업종 제한 없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래요? 이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 대신 광주시는 이후에 산발적 감염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주간의 영업 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업원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하.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저렇게 8명이 잔짠 부딪히는 모습, 부럽다. 빨리 7월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곳은 주말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파라솔이랑 그때 없는 거 보고 이번에 가져왔어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해서 지금은 아직 물이 약간 차가운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데 그래도 시원하니까 좋습니다. 네. 물론 예전처럼 한창 여름 때 해운대 100만, 200만 인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말에 날씨 화창했잖아요. 정말 많은 5만 명 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편 저 모습 보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런 걱정을 할 만한 게요. 일단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피서 1번지다라는 그렇죠. 말을 읽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전체 백사장 중에 약 300m 정도를 임시 개장했는데 이 안에 5만 7천 명이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방역이 한층 더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마스크는 꼭 써야 하고요. 그리고 방문 이력을 관리하는 이 안심콜 전화도 마찬가지로 꼭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이런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네. 피서철이 이제 다음 달이면 당장 바다 가자, 해운대 가자 하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당장 이제 피서철인데 그만큼 부산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모든 제한 조치가 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 시내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요. 감염 추이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풀기로 했습니다. 어떤 업종들인지 살펴보면요. 유흥시설 5종 업종이 들어가고요. 또 홀덤펍과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가 바로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제한 시간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뭔가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건 백신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접종률이 30%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을 늘면서 이제 또 다른 관심이 이제 백신 어떻게 하면 좀 나도 맞고 싶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또 부작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요. 자녀 백신 맞으려고 10군데 예약을 걸어놨어요. 네. 요즘 이제 이렇게 SNS에 예약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오면요. 바로 연락 와서 눌러도 없어요. 그만큼 빠르군요. 네. 그만큼 빨라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뭘까요? 자기가 병원에 아는 지인인데 그 지인 찬스로 미리 맞았다. 자녀 백신을. 지인 찬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정하게 하려면 이거 보내가지고 먼저 누른 사람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선 선착순으로. 그런데 본인이 병원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이 연락을 해줘서 지인 찬스로 백신 맞았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글을 또 올려놨어요. 아이고. 이건 불공정한 거잖아요. 네.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지인 찬스로 노쇼 백신을 맞았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네. 푸념 섞인 나는 언제나 맞냐 이런 푸념 섞인 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아무리 병원에 지인이 있다고 그건 남은 백신 일부러 전화해서 와서 맞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지금 못 맞고 그러니까요. 한 달째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이고. 저도 화가 납니다. 진짜 네. 저거 보니까. 이게 바로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어쨌든 자녀 백신을 신청하신 분 위주로 먼저 이 순서상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름아름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야 지금 남았어 빨리 와 맞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아는 백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지인이 있다 해서 맞아준다 이런 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병원에서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버리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맞고 빨리 안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문제에도 우리 사회 화두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서 지지난주까지 예비 명단을 마련해뒀습니다. 즉, 각 의료기관에 자녀 백신 폐기를 막고자 예비 명단을 마련해두고 다만 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대상자의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른바 의료기관의 지인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는 예비 명단을 사용하지 않고 SNS 당일 운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폐기 백신 사용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당일 예약 가능한 백신 물량을 입력하는 주체, 즉 남아있는 백신 물량을 입력하는 주체가 각 의료기관이다 보니 여전히 지인 접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의료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지 않게 이건 방역 당국이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